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GTX-C 수원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GTX 역들의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중에 GTX-C 노선 중에 수원역과 양재역이 최우수 환승센터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 역사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광장을 조성을 하고 수원역의 GTX 1호선, 수인 분당선, 버스 등 탑승 수단 간의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이 지역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인근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수원 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노선은 이 수원을 거쳐서 경기도청을 지나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그런 트램 노선인데요. 이 노선만으로는 뭐 파급력이 좀 덜하겠지만 이 트램이 중요한 이유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28년 개통 예정이고요. 인덕원 동탄선 신수원선이라고 하죠. 네, 이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역의 다른 철도 노선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원 1호선 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당선 연장과 인동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하자면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광교에서 강남을 지나는 그런 노선이죠. 이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 호매실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 판교와 그 다음에 강남을 지나는 그런 노선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후에 이 용산에서 호매실로 연장이 되면서 이 용산이라는 이 서울에서도 가장 그 개발이 주목되는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동원, 어, 인덕,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하는 이 신수원선 같은 경우에는요, 인덕원과 의왕, 북수원, 동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인덕원, 의왕, 북수원, 동탄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 노선 자체가 그 수도권 그 서남부에 이 서남부에 도심 간 이동성을 높이는 그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원 군공항 이전 이후에 예정된 스마트 폴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현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수원 성남 군공항 통합 이전 내역이 있었습니다. 국제 반도체 공항을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 국감 내용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의 생각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성, 구체적으로는 화홍지구로 그렇게 예단하고 있지 않다. 특정 지역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국제 자유도시까지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요. 22년 9월 16일에는 평택 국제공항 유치 관련해서 수원 세류동의 군공항 이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류동의 군공항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평택의 국제공항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론되었던 이 화성시 화홍지구 같은 경우 이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네, 화성시 화홍지구가 입지상으로는 소음 등으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주민 반대 등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택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GTX-C 리뷰가 마무리되면서는 이 평택 지제역에 대한 그 리뷰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이 GTX-C 노선의 연장안은 계속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종합해 볼 때, 실현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스마트 폴리스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수원 비행장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그런 조감도입니다. 그냥 슬쩍 보시기에도 뭐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뭐 공원, 그 다음에 R&D 파크라든가, 네, 미니 신도시 조성 계획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위치를 보시면 이 수원역 아래쪽, 세류역 옆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수원 군공항 부지의 면적도 좀 상당한데요. 면적이 지금 약 525만 제곱미터 부지, 약 100만 평의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판교 신도시의 규모가 900만 제곱미터이니까요.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연구단지, 미술관, 백화점 등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주거 같은 경우에 136만 제곱미터에 2만 5천여 가구, 그 다음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백화점, 마트, 극장 16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원, 녹지가 189만 제곱미터, 첨단 산업단지가 첨단 산업시설이 85만 제곱미터 이렇게 할당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보실 것이 이 활주로인데요. 이 활주로는 그대로 원형을 살려서 양옆으로 문화공원과 생태공원이 들어서고 야외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완공 시에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의 그 수원시 인프라 결합한 첨단 과학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위로는 이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서로는 그 수원 삼성 사업장,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수원 첨단 산업단지 델타 플렉스를 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기술 벨트를 형성을 함으로써 총 6만 4천의 고용 효과, 8조 5천의 생산 효과를 통해서 넥스트 판교를 꿈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원역 세류역 스마트 폴리스와 비견할 만한 것이 바로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초창기에 리뷰를 했던 곳이죠. 이 GTX-A 용인역 인근에 계획된 용인 플랫폼 시티의 부지는 약 270만 제곱미터. 그리고 예상하는 일자리가 약 4만 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것을 참고할 때 스마트 폴리스에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겠고요. GTX-A 용인역을 리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인역에 있는 이 플랫폼 시티 자체의 개발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큰 규모로 인근 일대까지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이 스마트 폴리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요. 원주민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좀 무분별한 호객 행위로 리뷰 당시에 상당히 좀 거품이 좀 끼어 보인다.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시티 주변에 그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대대적인 개발 예정을 당시까지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도 개발 예정 이슈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이 수원역 일대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용인하고 수원이 철도 노선으로 여러 지역이 연계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용인이 수원의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반대라고 좀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럼 그 두 도시의 그 GTX 노선을 중심으로 한 이 스마트 폴리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한 간략한 비교는 거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 및 착공 시점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이전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군 공항이 수원시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음 문제 그리고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어떤 보상 문제 등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두된 그런 이전 논의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결국에는 근시일 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수원을 전 3편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내용 보시고 좋은 투자 그리고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